전 세계적으로 SMR, 소형 듀론자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목한 기술도, 미 바이든 행정부가 지목한 차세대 첨단 원전도 바로 SMR이다. 10년 후 세계 원자력 시장을 SMR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국내 혁신형 SMR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국회 정부산업계 학계연구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의원과 김영식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14일 여의도 블레드 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포럼에는 김병욱, 변재일, 이광재, 이용빈, 유승래, 김용판, 박성중, 이용, 최영두 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원자력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정부 유관부처 주요 인사가 함께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채영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과 한국수력원자력 김한곤 중앙연구원장은 각각의 SMR 개발, 왜 해야 하는가, 혁신형 SMR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임채영 소장은 세계 노후 상용원전은 상담수 48기가 500MW급 이하로 전기 출력 300MW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SMR이 노후 상용원전의 대체 시장에 큰 잠재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소 2035년까지 65에서 85지위 1지위는 원전 1기 설비 용량의 SMR이 건설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저렴한 건설비로 투자 리스크도 적어 원자력 발전 분야의 세계적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한곤 원장은 포럼 출범식의 공동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연구원이 지난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RT를 개량해 경제성, 안전성이 대폭 향상된 혁신형 SMR을 현재 개발 중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2028년까지 인허가 획득 후 2030년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 시장에 뛰어든다는 목표도 함께 전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킨 원자로다. 공장 제작, 현장 조립이 가능하며 소형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분산형 전원 구축에 적합하다. 게다가 수소 생산, 해수 담수화 등 전력 생산 이외의 산업에도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다. 이미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서 70여 종의 SMR을 개발 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28일 개최한 국무총리 주재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 개발을 공식화한 바 있다. 시장선도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SMR 노형 개발이 원전 산업계의 활성화와 기술력 유지를 위한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학연관이 합심하여 개발하면 한국형 SMR이 향후 수출 시장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 확신한다며 앞으로 포럼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이원욱 의원과 김영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SMR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며 앞으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 인허가 등 규제체계 정립, 수출 전략 수집 등의 포럼이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일 해양전략연구소 북핵 대응 핵추진 잠수함은 과연 만능인가? 지난 8월 24일 북한의 SLBM 발사 시험 성공과 그에 연이은 9월 9일 제5차 핵실험 이후 우리나라의 대북 대응 전력 재고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이하 핵잠수함 보유에 관한 관심이 점증되고 있다. 핵잠수함은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이하 디젤 잠수함의 단점을 극복한 진정한 잠수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계 40여 개 잠수함 보유국들은 핵잠수함 보유를 위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핵잠수함을 제대로 운용하는 나라는 미, 영, 프 중 5개국에 국한되고 인도와 브라질이 보유를 추진 중이지만 난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잠수함 강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 일본, 이태리, 이스라엘, 북한 등은 아직도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핵잠수함을 쉽게 보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경비 부담이다. 건조, 운용, 유지 정비뿐 아니라 시설 투자, 교육 훈련을 위한 천문학적인 경비 부담을 각오해야 한다. 핵잠수함 한 척에 들어가는 경비는 디젤 잠수함 10척 이상의 경비와 맞먹는다. 이에 추가해서 수많은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브라질도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하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 투입으로 인해 현재 사업 중단 상태이고 인도도 사업 진행 중 난관을 겪고 있다. 핵잠수함 도입 이전 선행되어야 할 것은 비용 분석이며 우리의 국방 예산으로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핵잠수함을 보유하기 위해서 주변국과의 관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핵잠수함 보유의 타당성을 설명하면 미국이 승인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국의 승인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안보 정책은 한미 군사공조에 기반하고 있다. 잠수함은 한국이 보유한 무기체계 중 미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다. 한국은 미국의 핵잠수함을, 미국은 한국의 디젤 잠수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틀 속에서 한국 잠수함 부대는 발전을 거듭해왔고 한국 부대 중 어느 부대보다 미국과의 우위와 협력 관계가 탄탄하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으로 인해 지금까지 견고하게 구축해온 한미 군사공조 관계의 틀이 깨질 수도 있다. 해안작전 반경도 우리보다 훨씬 넓고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반발 또한 일본보다 적지는 않을 것이다. 세계 수준의 핵잠수함을 확보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한국이 보유할 미래 전력인 핵잠수함을 대북한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해줄 만한 주변국이 있겠는가. 사드는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될 때 폐기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청난 투자로 개발한 핵잠수함을 북한의 위협이 없어질 때 폐기할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주변국들의 저항을 물리치면서 핵잠수함을 보유할 만한 명분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다음은 핵잠수함으로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현실적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 핵잠수함이 있다고 해도 디젤 잠수함의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한다.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그 성능이 디젤 잠수함보다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을 마음대로 추적하고 공격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은밀하게 매복 중인 디젤 잠수함에게 핵잠수함이 공격당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또한 핵잠수함은 상대적으로 큰 크기로 인해 디젤 잠수함이 작전하는 연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다. 경제난을 겪는 북한이 핵잠수함을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 북한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고려할 때 북한은 고성능의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기는 제한되므로 북한은 신포급 잠수함의 크기를 좀 더 키워 핵무기를 포함한 SLBM을 현재의 일기가 아닌 이에서 4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다수의 SLBM 탑재 잠수함들을 여러 곳에 전개시킨다면 이 모든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우리는 핵잠수함을 몇 척이나 건조해야 하는가. 대양해군을 지향하지만 주 작전 환경이 연근해인 우리 해군은 디젤 잠수함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젤 잠수함과 핵잠수함을 모두 보유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핵잠수함 수요를 최대화해서 투자를 극대화해도 세계 수준의 잠수함을 보장할 수 없는데 디젤 잠수함 건조와 병행하여 확보하는 몇 척으로 세계 수준의 핵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는지 또한 사전 검증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 이하 장 -3 사업에 편승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배치 -3의 추진체계를 원자력으로 고려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장 -3는 추진체계뿐 아니라 함영까지 모두 저속으로 운용하는 디젤 잠수함 운용에 기반하여 설계된 잠수함이다.